이 글을 쓰면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 가족의 이야기이고 바로 제 친형의 이야기니까요. 말 그대로 누워서 침 뱉기는 생각에 계속 망설였지만 저 혼자 간직하고 있다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겐 쌍둥이 형이 있어요. 솔직히 부모님도 저희를 구분 못할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일부러 형은 퍼머 머리를 하고 저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다녔죠. 그래야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쌍둥이는 텔레파시가 통하네, 서로 눈빛만 보면 통하네 이런 말이 있지만 형과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눈빛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였어요. 특히 형이나 저나 공부 머리는 없지만 운동하는 몸을 타고나서인지 나름 동네에서 우리 쌍둥이 형제가 떴다 하면 웬만한 학교 일진들도 자리를 피해줄 정도로 운동이나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형이랑 같이 다녔고 형과 함께라면 든든했습니다. 물론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가 고2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서로의 길이 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티는 안 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서 과도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접고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는데 그래도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서울권 대학엔 갈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형은 공부보단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정비 쪽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집안의 기대가 저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 잘 들어오는 중견기업에 들어갈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형은 자동차 정비 쪽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약간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저는 소개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형이 참 기뻐했습니다. 저는 먼저 결혼해서 형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형은 집안을 일으킨 건 저라면서 기뻐했죠. 아내는 형을 참 잘 따랐어요. 아주머님은 어쩜 오빠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면서 마치 저를 대하듯 형을 대해주었어요. 형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참 좋아했죠. 그러다가 형은 소위 논다하는 여성을 만나 속도 위반의 사고를 쳐서 결혼을 먼저 했어요. 처음은 마음 잡고 사는 듯 보였는데 형이랑 형수는 매일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형, 형수하고 맨날 그렇게 싸울 거면 이혼해. 아직 애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형은 내가 외로운 걸 못 참잖아.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보련다. 그리고 네 형수가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해. 그러더군요. 형은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형수는 형님의 돈을 갖고 도망을 갔고 형수 잡으려고 돌아다니던 형은 몸과 마음만 망가진 채 끝내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뱃속의 아이는 이미 유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상하니까 형은 정말 막 살더군요. 그래서 시금도 전폐하고 가게 일은 내팽겨치고 거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니까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특히 제 아내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시아주버님이 저렇게 되신 게 안쓰럽다면서 가끔 정비소에 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도 좀 해드렸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형은 어느 날부턴가 점점 정신을 차리더군요. 자동차 정비일도 다시 시작했고 그동안 까먹었던 돈을 벌겠다며 백방으로 뛰며 일감을 얻어왔습니다. 형이 의욕을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형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죠. 근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내랑 저 사이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친 것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로서 임신을 시킬 수가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잃은 기분이더군요. 형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지. 저는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별 문제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집안이 손이 귀한 터라 게다가 아버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손주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식된 도리로서 손주를 보여드리는 게 당연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죠. 근데 하루는 형이 저에게 오더니 이야기 들었어. 아이 없으면 어때? 너가 마지는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이 돈으로 재수 씨랑 바람 좀 쐬고 와. 이러면서 돈을 건네는 겁니다. 형은 역시 형이더군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에 형은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계속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냐고 물었더니 형은 재수 씨처럼 이해심 많고 가정적이면서 얼굴도 이쁜 그런 여자 없냐? 이러는 겁니다. 형, 우리 마누라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꿈 깨고 그냥 괜찮은 여자 있으면 좀 만나봐. 이러다가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이랬죠.
형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건성건성인 겁니다. 그 이후로도 저랑 아내랑 소개팅을 억지로라도 시켜줬지만 형이 퇴짜를 놓거나 아니면 여성 측에서 퇴짜를 놓아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잘 될 뻔했죠. 몇 번 데이트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형 그리고 그 여성분이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만나서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정말 똑같이 생기시긴 했네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찌나 재수 씨 자랑을 하는지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쁘고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친다면서 질투날 정도로 자랑을 했다니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쑥스러워인지 아니에요. 시아주버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둘이 깨졌습니다. 이유는 형이 말을 잘 안 하더군요. 뭐 남녀 사이를 꼬치꼬치 묻는 것도 이상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에게 결혼, 가정, 여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네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하루는 형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급성 맹장이었는데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닥친 일이라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119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 형은 의식을 잃은 터라 119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나 봐요. 다행히 회복은 됐지만 그 이후로 형이 굉장히 혼자 지내는 걸 무서워하길래 아내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죠. 형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물론 결혼하면 그때 가서 따로 살면 되잖아. 설마 평생 결혼 안 하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형이랑 친분도 있고 형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걸 아는 터라 나중엔 이해를 해줬습니다. 형도 처음엔 거절하다가 끝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고요. 참 화목했어요. 그리고 웃지 못할 일도 많았죠. 아내가 저를 형으로 착각해서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형이 술 마시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저로 착각해서 잔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엔 형과 제가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했더니 아내는 정말 구분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인 척도 했다가 저인 척도 했다가 집에서 1인 2역을 하며 놀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일은 역시 한 번에 몰려오더군요. 회사에 새로운 사장과 마찰이 생겨서 제가 홧김에 사표를 써버린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 셈이죠. 실업급여를 받아서 버틴다고 해도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40 넘어서 새 일거리를 찾는다는 게 쉽진 않더군요. 회사는 전쟁터라는데 나와보니 정말 지옥이더군요. 나오면 당장 뭔가 될 줄 알았던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형이나 부모님에겐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아버지도 얼른 손주를 보셨으면 하고 나도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둘째 너네는 소식이 없냐? 이러시더군요. 부모님의 손주에 대한 수망이 깊다는 걸 아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실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부담 줄 것 같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일부러 안 했죠.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는 건 형밖에 없더군요. 어느 날 형이 저랑 소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뭐 매일 보는 사이니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라 그런지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형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지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형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솔직히 내가 못나서 집안 대도 잇질 못하고 미안하다. 근데 동상아, 나는 어차피 결혼하긴 글렀어. 갑자기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술 기운에 형한테 섭섭한 게 술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형만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애도 낳을 수 없는데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마음고생은 내가 하고 이게 뭐야? 형은 정말 미안해 하더군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형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은 소주를 벽나발 불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솔직히 네가 실직한 거 알아.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일단 이 돈 받아. 1억이야. 순간 눈이 돌아가더군요. 그러더니 형이 이 돈으로 너 급한 물도 좀 끓여. 그리고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형은 지금 아버지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손주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나는 당장 가망성이 없으니까 우리 피를 이어받은 손주 보여드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니?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디서 애라도 데려올 거야? 숨겨놓은 애라도 있어? 그랬더니 형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한 말은 내가 딱 하루만 네 노릇을 할 테니 재수 씨랑 하룻밤만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겁니다. 이게 참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화도 안 나더군요.
물론 형이 제 아내를 좋게 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1억 원으로 제 아내와 그 짓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대를 잇는 것도 좋지만 누가 자기 친형과 아내가 그 짓을 하는 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어 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죠. 형도 어느 정도 제 반응을 예상했는지 묵묵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1억은 내가 모은 돈이니 네가 일단 써. 그리고 재수 씨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라. 그리고는 가버리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는 형을 붙잡아서 몇 대 때려줬습니다. 형은 말없이 맞고만 있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는 겁니다. 때리는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겪나 자책감도 들더군요. 그 이후로 형만 보면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고 예전처럼 형제애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형을 챙기려고 하는데 저는 이유 없이 화만 내며 형한테 잘해주지 마. 당신이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잘해주니까 형이 헛소리를 하지. 라고 화를 내고 말았죠. 영문도 모르는 아내는 왜 그러냐며 화를 내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됐죠. 그래서 형에게 미안하지만 집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형도 알았다며 순순히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이 일은 평생 저 혼자 마음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 5천만 원은 형에게 보내주고 5천만 원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잔 숙박비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 후로 형하고 연락도 안 하게 됐고요. 그렇게 1개월쯤 지났나 형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형 딴에는 그렇게라도 집안 문제를 해결하자는 절박한 말이었을 텐데 제가 다짜고짜 화내고 때리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형 생각이 문득 나서 언제 한번 전화해서 소주 한잔하고 그냥 풀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은밀한 사인을 보내더군요. 그동안 아내에게 모질게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날 밤에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저번에 너무 좋았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순간 최근에 우리가 침대에 누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 해서 물었더니 아내는 저번에 갑자기 자기를 뜨겁게 안아준 걸 기억 못하냐며 부끄러워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띵해져 오더군요. 이미 형은 사고를 친 거였어요. 아,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찾아서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형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였던 거죠. 그래서 형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형은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옛날부터 재수 씨를 짝사랑했고 자기도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진짜 살려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나와 똑같이 생긴 형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은 순간의 실수라며 평생 용서를 빌겠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의 눈앞에 띄지 않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지켜진다 해도 제 마음에 남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형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아내를 보면 계속 형이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내만 보면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거부하다가 끝내 저의 설득에 이혼 서류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완전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를 다니며 조용히 평범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속에선 천불이 납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잤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형이란 작자를 고소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차마 하질 못했네요. 그 이후로도 잠도 잘 이루질 못하고요. 형도 자동차 정비소 일을 접고 어디선가 가게를 한다곤 했는데 부모님 생일 때도 제가 일부러 피하거나 아니면 먼저 가서 부모님 생일 챙겨드리고 형을 피합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서요. 아직도 분노가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이야기를 저만 알고 있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물론 다시는 형과 이야기 나눌 일도 없을 거고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 다시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젠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저 하나만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저의 길고 긴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